5, 6년 전에 우리나라 물가는 3에서 4%였어요. 그럼 집값은 사실 4%가 아니었겠죠. 5에서 6%였습니다. 6%가 오르면 여러분 28억이 됐어요. 10억짜리가 28억이 됐습니다. 6%씩 올랐는데 얼마가 올랐어요? 18억이 올랐죠. 글라디레이터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런 미친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불과 5년에서 6년 2010년도까지의 현상이었죠. 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재에 오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넣지 않기 때문에 온건하게 2% 집값은 이 정도로 넣는 거죠. 이제 기분이 좀 컴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죠. 불과 2억밖에 안 오른 것 같으니까 이제 자 마음이 편해지고 있어요.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아까 그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이게 선한 느낌이 들죠. 마음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이상한 걸 자꾸 보여줘서 내 마음이 쓰라리게 말이야. 우리 회장님이 다시 말하지만 10조에서 12조 되는 거는 전혀 못지 않지만 내 옆집 놈이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죠? 10억을 주고 샀는데 이게 아이고 100억을 쳤다. 이게 28억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와, 인생 갑자기 쓰라린 거죠. 우리 회장님이 10조건 20조건 뭐 2배 벌건 그거는 별 관심 없는데 우리 집 옆에 놈 부인 친구 남편이 10억짜리가 28억이 됐다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이런 거지 같은 세상, 걔나 나나 직장 똑같이 다니는데 이런 개 X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욕하게 됩니까? 누구를 욕하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를 욕하지 않죠. 나라 정책이 잘못했다고 대통령을 욕하죠, 보통. 정부를 욕합니다. 이런 뭐 정부가 어쩌고 뭐 이래갖고 살겠냐 저러겠냐 뭐 이런 욕을 해요. 자, 근데 잘 보면 사실 6% 올랐거든. 6% 너무 많이 올랐다. 하지만 2010년도 전에는 이런 게 과반사였어요. 5%로 잡아도 15억이 14억이 올랐죠. 기분이 안 좋은 건 똑같은 겁니다. 비슷하죠. 조금 덜 안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가정은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죠. 아우 기분 나빠. 그런 기분 나쁜 방송은 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를 여러분들 아주 기분이 좋고 싶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죠? 아주 기분이 좋고 싶어.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왔다.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뭐 한 0.5% 빠진다. 이런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야 마이너스 1로 잡을까요? 야 기분이 좋아져요. 야 근데 의외로 1억밖에 이득을 안 봤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아까 오를 때는 그게 야씨 뭐 10억이더니 아니 이게 빠질 때는 1억밖에 안 빠져. 야 그럼 5억에서 4억은 뭐 그렇게까지 기분이 좀 덜 좋긴 한데 뭐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죠. 더럽다. 야 2% 잡으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1억 5천. 뭐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또 뭐 하여튼 뭐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을 하죠. 얘는 뭘 냈다? 이자 비용을 냈다. 그러니까 이거와 1억 5천을 합치면은 나는 3억을 벌었다라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자, 하지만 현실은 현실로 돌아옵시다. 자, 현실로 돌아와서 자, 현실로 돌아옵시다. 자, 우리는 앞으로 5억짜리 다시 시작합시다. 자, 레벨 2. 여러분들은 5억짜리 집을 상승률 2%에 대출 40%, 대출이자는 4%에 껴서 지금 집을 31살에 질렀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딜을 한 거죠. 왜냐? 꾸준히 2%씩 올랐으니까. 자, 집값 상승분은 대충 2억 정도 올랐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40%를 대출했잖아요. 이자 비용을 내야 돼요. 얼마를 냈습니까, 지금까지? 이자 비용은 한번 결정을 하면 고정금리로 갔다고 칩시다. 자, 1억 5,200만 원이 20년에 걸쳐 들었어요. 야, 그럼 돈이 되게 많이 든 것 같다고 하지만은 집값 상승률이 그거보다 높았기 때문에 7천만 원을
7천만원어치를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7천만원 번 것 같죠? 근데 자세히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봅시다. 조금 더 엑스탭이 길어져야 되겠죠. 자, 레벨 3까지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방송이 끝날 것 같아요. 12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제 얼굴 따윈 가리고 자,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집값 상승에 따라서 7천만원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고 있는 돈 3억 들고 있잖아요. 3억에 대한 원래 받을 이자가 있어요. 은행에만 넣어도. 그럼 그게 원래는 은행에만 넣으면 2억 2천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7천만원밖에 못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이너스 1억 5천이 된 거예요. 기회비용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2%가 올랐지만 사실은 그럼 이 기회비용 이게 누가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은행 형님들이 가져가신 거죠. 여러분들 은행 형님들이 여러분들에서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gentlemen 이러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러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쪽쪽 빨대를 뽑아가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기회비용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거죠. 기회비용의 기회비용을 또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의 기회비용. 자, 이건 뭐냐? 내가 만약에 사지 않고 이런 집을 월세를 살았다는 걸 가정을 해요. 그러면 월세가 이만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을 탕감하고도 나는 이만큼을 벌었다고 정신승리를 할 수 있어요. 정신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월세 100이 비싸 보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원룸도 월세 60만원 해요. 원룸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내무부 장관님과 사는 집에 월세가 100이면 상당히 싼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기회비용이 마이너스 1억 5천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걸 아니어도 나는 월세를 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를 벌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럼 돈을 어떻게 벌었냐?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로 이 정도로 시작해서 상승률이 4% 정도 된 거죠. 자, 10억짜리 4%에 사면은 10억짜리가 2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벌었고요. 기회비용을 따지면은 6억 8천 정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벌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뭐라고요? 저는 이거죠. 제 포지션은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적어야죠. 여기다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얼마 들어갔냐면은 여러분들은 상대 마이너스가 이거에 없으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거는 없으니까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하지만 저렇게 붙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내가 아무리 기회비용의 기본까지 따지면 기분이 안 좋다. 남들보다 이만큼을 더 써야 되는 거지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온건하게 이 정도만 가는 거죠. 그럼 저는 얼마가 손해봤냐면은 저처럼 집을 안 산 사람은 그때 당시에 집을 산 사람에 비해서 20년간 8억 정도가 깨진 겁니다. 8억 정도가 깨진 거죠. 무집자와 옛날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따지면 저는 이 정도를 안고 가는 거죠. 50살이 됐을 때 자산의 차이가 이 정도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뭐 이런 결론이 나는데 이딴 걸 보면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집값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면 사실은 이 대출하고 기회비용의 기회비용을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따져보실 거고요. 따져봤을 때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양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집을 사게 되는 거고 음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집을 안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너는 양수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왜 안 샀냐? 왜 안 샀을까요? 당연히 이걸로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걸로 안 되는 거죠. 10억짜리에 대출 40억이면 6억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저는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알아도 선택을 못하고 일로 가는 거죠. 남들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회비용 손실이 이만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기분이 나쁘니까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 정도로 바꿔야지.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 손해보는데 이 정도 50살 손해보는 것도 자산가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만큼만 되면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샀을 때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어서 저처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레벨 2였어요.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요거도 아마 나가님 감사합니다. 아, 슬프다. 씨, 내가 이걸 왜 방송하고 있지? 아, 나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레벨 2입니다. 레벨 2로 왔고요. 자, 레벨 2에 그러면 저는 얼마였냐? 다시 보면은 저렴하게 50살에 이 정도 손해를 봤어요. 남들에 비해서. 그럼 저는 요거에서 요거라고 치고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대충 마이너스 6억 정도를 남들에 비해서 찍고 들어가는 거죠. 저처럼 들어갈 건 다 들어가면서, 그쵸, 내무부 장관과 애기들이 있으면서 집이 없이 50살까지 가게 되면은 남들에 비해서 거의 이 정도를 손실을 보는 건데, 이걸 더해야 되니까 최대 10억을 잃고 가는 겁니다. 50살 됐을 때 여러분들 친구와 여러분들이 자산가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이유는 보통 여기서 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자, 레벨 1, 레벨 2 기초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본격적인 재무 설계를 하는 거죠. 자, 레벨 3 해야 된다. 근데 목이 아픈데. 딴 얘기 좀 하자. 딴 얘기 뭐 있을까 오늘? 짤짤한 게 뭐 있나? 아, 이 얘기를 해드려야지. 코인 그래프? 이거 아니구나. 코인 그래프가. 야, 코인야 뭐 좋아졌다 아까에 비해서. 코인 그래프. 어우야, 오 아니네. 어우씨, 미안해 잘못 봤다. 어우야, 씨, 어우 별로 뭐 그렇긴 그러네. 어우야, 이거 아까 950 갔었는데. 어우야. 본격적인 레벨 3를 하기 전에, 어우야, 레벨 3 하기 전에, 레벨 3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자, 보통은 여러분들 이게 가장 간단한 식이잖아요. 수익 마이너스 지출, 한마디로 여러분이 번 돈을 저축이라 그러죠. 저축을 수익률에 곱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용자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조종해요? 뭐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중에서 뭐겠어요? 쉽게 조종하는 거. 이거죠. 그쵸, 다 알잖아. 이거죠. 이걸 조종하자는 옛날 방송 있었죠. 뭐였어요? 우리 생민이 형님 하시는 거. 생민이 형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영수증이죠. 생민이 형님의 영수증이 왜 인기를 끌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거거든. 뭐 그레이 탓이잖아요. 스투피드 하시고 이거를 줄임으로써 아까 전에 그런 암울한 거를 벗어나자는 건데, 자, 이거를 움직이자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저는 사실은 저 같은 스타일은 이거 잘 움직이기 잘 못해요. 왜냐? 저는 뭐 어디 가서도 뭐 그렇게 뭐 카드 할인 이런 것도 잘 안 받고 잘 못 챙기고 귀찮고 번거로운 거를 굉장히 못해요. 어리석은 거죠. 스투핏한 거죠. 스투핏한 거고, 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레이트하게만 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저는 여행가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을 가족들하고 가고 싶고, 안 갈 수도 있겠죠. 놀러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가끔은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그거는 여기에 따르면, 이런 거에 따르면 수투핏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효용이란 말이야. 경제학적 효용인데 그거를 너무 그레이트하게만 하면 인생이 좀 암울해요. 물론 그분이 말하는 그거는 그런 걸 하면서도 거기서 좀 저렴하게 돈을 낮춰서 하는 건데, 그 돈을 너무 낮추려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내무부 장관의 로얄티가 급속히 내려갑니다. 급속히 내려가요. 자, 우리 놀러 가는데 원래는 우리가 하와이로 가려고 그랬는데
내무부 장관이 하와이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스투핏한 결정을 하지 말고 우리 가까운 과천대공원 같은 데를 그레이트한 결정을 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결정은 그레이트한데 여러분 그 내무부 장관님의 그런 템퍼레처가 상당히 안 좋아져요.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로우 막 떨어지는 거예요. 뭐 거의 엘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상하다. 분명히 그레이트한 결정인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지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내무부 장관님의 버스데이가 됐을 때 우리는 스투핏한 결정을 하지 말고 내 생일에 안 받아도 좋으니 네 생일에도 받지 말자라는 그레이트한 결정을 하면은 야 이거는 템퍼레처의 문제가 아니라 파이트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UFC를 찍을 수가 있고 멀쩡하던 여러분들 스텝마더 스텝파더들한테서 전화가 오죠. 전화가 와요. 우리 애가 왜 이런가 이러면서 오랜만입니다 스텝마더님 하시면은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그래요. 분명히 결정은 그레이트 했는데 그럼 안되겠다. 주긴 줘야겠다. 하지만은 24K 순금 골드보다 그레이트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금으로 바꾸는 거죠. 자, 도금으로 바꿔주면은 갑자기 내무부 장관님 이걸 딱 보고 보증서 뭐 이런 걸 봐요. 이렇게 그냥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증서를 봐요. 그걸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템퍼레처가 로우가 되면서 뭔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아니 뭐 이거 뭐 영어로는 뭐 클라이밋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썬더가 막 치고 막 레인이 왔다 갔다 오고 막 그래요. 이거 힘들어져요. 참 힘들어집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뭐 그런 훌륭한 걸로 좀 할인도 받고 저렴하게 해서 이거를 조절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과소비를 하는 그런 스투핏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걸 좀 조정을 해서 그레이트한 삶을 사는 게 훨씬 낫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제 스타일도 그랬고요. 스타일도 저거 잘 못 줄이겠어. 제가 엄청 과소비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삶에서 여러분들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안 마시면은 그레이트하죠. 그레이트합니다. 물론 전 믹스 커피를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걸 인생의 어떤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이 시스터 같은 분들은 그걸 꼭 드시죠. 그걸 꼭 먹어야 돼. 넌 그러면 그런 스튜피트라는 걸 줄여라. 그러면은 인생에 굉장히 효용이 내려가는 거예요. 마이 시스터는 꼭 그거를 스타 뭐 이런 데서 꼭 먹어요. 돈도 못 버는 게 라는 얘기를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또 패밀리의 그런 피스가 깨지게 됩니다. 속으로야 그딴 걸 처먹으면 좋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걸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스텝마더가 아니라 진짜 마더한테 전화가 오죠. 사주고 그런 소리를 하든가 뭐 일단 전화가 와요. 물론 내가 안 사줬지만 야 뭐 생민이 형 영수증은 뭐 자기가 내서 뭐라 그러냐? 남의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잖아. 물론 내가 안 사줬지. 하지만 옆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면은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많은 난관이 있는 거죠. 많은 난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조절을 안 한다. 그럼 저는 뭐를 주장하는 편이냐면은 뭐를 주장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니면 이거라도. 자, 여러분들 수익률이라고 쓰니까 굉장히 엄청난 걸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 30%, 40%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률이. 아까 전에 보여준 그 엑셀 차트에서 2%, 3%, 4% 있죠? 보셨죠? 2%, 3%가 4%가 있냐 없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엄청난 차이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어렸을 때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젊었을 때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20%, 30%, 40%, 200%가 될 필요 없이 단지 3%, 4%, 5%, 2%가 될지언정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 나이 돼도 열심히 이거를 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 재밌어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설정을 하는 거지. 아 이게 돈의 메신저가 어디 있더라. 이게 잠깐만 이게 위에 있었나 아래에 있었나. 뭐 대놓고 지금 설정하면은 조금 민망하니까 방송 끄고 설정해야지.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그 빠르게 요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것과 관심이 있는 거 관심이 있는 것과 관심이 없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장 V1 님이 만장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취미생활이니? 취미생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취미생활이었는데 이게 삶이 되면 상당히 고달파지는 거죠. 이게 삶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걸 조종하는 게 최고예요.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뭐 유니콘 같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 생민이 형님은 이걸 조절하자고 얘기했잖아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근데 이걸 조절하는 게 저같이 쉽지 않은 놈들은 우린 이걸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져. 너나 나나. 왜냐면 쓰는 돈이 아깝거든. 야,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지르다 보면은 많이 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걸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쪽과 이쪽은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요. 왜냐? 사촌이 이게 높으면은 나는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 어느 준하재님이나 저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든. 스트레스를 받아요. 야 코스피가 올라간다더라 그러면은 코스피 안 쳐다봐. 주식 없으면. 집값이 올라간다더라 그러면 뒷값 뉴스 안 눌러봐요. 스카이아이온 135 스카이아이온 감사합니다. 제 취미생활을 지원해 주셔서 니들이 더 좋아한다. 스카이아이온 감사합니다. 야 너무 좋아하지 마. 내가 민망하잖아. 내가 민망하잖아. 여러분들 아는 분이에요? 방송하자. 나보다 더 좋아하시네. 감사합니다. 저분 유명한 분이세요. 전 처음 뵀어요. 리액션이 없는 거냐? 뭘 해줘야 되냐? 춤을 춰야 되냐? 식빵님 금손입니까? 식빵님 방송 안 켰냐? 하여튼 감사합니다. 나중엔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춤을 추던가 식빵이 이렇게 손 흔드는 그 동영상 같은 걸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하재가 춤추는 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는 중. 제 마음을 정확하게 찍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액션을 해주시고 계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초보 방송인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기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요. 계속 올라오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게 되면은 관심을 끄게 돼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해드리는 게 좋건 나쁘건 자꾸 얘기해드리는 게 관심을 갖자는 거거든. 관심을 끄게 된다. 야, 여러분들 집 없는데 집값 오르면은 그 집값 뉴스 안 눌러봅니다. 리액션은 여러분 리액션 하청 좋다야. 안 쳐다보게 돼요. 하지만은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그 얘기하는 거에 요점을 좀 해서 이거와 이거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힘들어. 마가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리액션도 하청하는 진정한 해줄 수 있잖아. 해줄 수 있잖아, 마가님. 자, 그러면은 저렇게 아까 말한 그게 무리가 있는 그 예시냐? 하청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춤추는 거를 올려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뭐 이쪽이나 이쪽에 한번 올려드리는 거를 1시간 걸릴 거긴 하지만 조금 그 신경을 써서 올려드리도록 해보겠고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건 조금 예외적인 얘기지만, 자, 홍콩과 런던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봅시다. 잘 나가는 집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15년에 걸친 가계소득 상승분입니다. 자, 우리 뭐냐면 먼지형들의 이 꿈과 희망이 걸린 먼지형들의 강남인 홍콩입니다. 먼지형들은 여기 가는 게 꿈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강남 아파트 사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자, 2001년에 80 정도에 있던 게 2016년에 350이 갔어요. 얼마가 올랐습니까?
300% 올랐네요. 4배가 된 거죠. 800짜리가 80짜리가 350 갔어요. 오른 걸로만 치면 270 올랐으니까 37% 정도, 370% 정도 올랐고, 이 정도 올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 소득은 한 90에 있다가 130 정도 됐죠. 한 40% 정도 올랐어요. 16년에 40%니까 1년에 2에서 3% 정도 오른 겁니다. 16년에 300 몇십 % 올랐으니까 1년에 거의 얼마가 오른 거냐? 이거는 계산도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개 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디가 있을까? 이 파란 선과 빨간 선 가운데 어디로 지르고 있을 겁니다. 가운데 어디로? 우리가 빨간 선이 홍콩에 비해서 더 높게 상승했냐? 그건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비슷했겠죠. 우리의 빨간 선은 비슷했을 거예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원시그마를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원시그마라는 게 아래 위를 말하는 거죠.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밴드를. 그에 비해서 이 주택가격은 요 가운데 어디로 지르고 있겠죠. 이렇게 좀 가다가 빠지다가 요즘에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린 차트가 그 엑셀을 보여드린 게 상당히 사실은 좀 제 기분을 좋자고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거냐? 집값만. 이 가장 문제가 되는 홍콩을 봅시다. 까만 게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이 항생 지수예요. 항생이 뭐냐면은 홍콩의 코스피입니다. 홍콩으로 치면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비슷하단 말은 주택가격이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미친듯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은 저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위험자산과 비슷한 속도로 올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79년부터니까 자 이때부터 이렇게 갔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자산이 없는 경우에 얼마만큼의 손해가 났는지는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무집자의 입장에서 아주 쓰라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어디 갔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딴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늘리라고 하고 너는 아무 아이디어도 안 준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늘리란 거냐? 입만 살았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비번 걸자. 비번 걸어라. 비번. 잠깐 비번 걸어야 되는데. 네, 이거 잘 이 아이디어 잘 안 드리는데. 자. 또 여러분들 또 많이 쏴주신 분도 있고. 특별히 걸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리액션 좋지? 스카이님을 위해서 특별히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뭔지 아시는 분? 저게 뭔지 아시는 분? 불과 얼마 전에 발명된 최첨단 최신 발명품이에요. 최신 발명품. 이게 쾌적도를 날려주는 쾌적도 시계입니다. 쾌적도 시계 들어봤어요? 아직은 요게 지금 발매된 건 아니고 시제품이죠. 쾌적도 시계. 자, 이게 뭐냐? 저거를 차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뭐 이런저런 정보가 달려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쾌적도, 몸의 쾌적도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쾌적도. 그쵸?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 사겠죠. 내가 뭐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나이도 젊은데 무슨 쾌적도를 따지고 있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고양이를 보고 뭘 만든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아이디어 나온 발명 시제품입니다.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를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쾌적도 시계를 보고, 그쵸? 정답이 나왔네. 여러분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알고 있습니다 님과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굳이 쾌적도 시계를 만들었을까?
쾌적도 말고 적자를 뭘로 바꾼다? 적을 뭘로 바꾼다? 그쵸! 쾌락도 시계를 만들면 야, 쾌변